상대를 존중하면 곧 내가 존중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자격조차 없다. 곧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한국인의 선한 영향력. 자기밖에 모르던 대학 교수 자꾸만 한국 학생이 보이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겸손과 배려 정신이 해외에서 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대학 교수였지만 그 때문에 생긴 거만하고 이기적인 습성을 한국 여대생 때문에 고칠 수 있었다는 미국 남성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성공한 인생만을 살아왔던 미국 남성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만족에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으면서도 언제나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내려주는 교수라는 위치는 그로 하여금 자신을 인간 사회의 특별한 계층으로 느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한 여대생의 행동 때문에 그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큰 깨우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주립대학에서 교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다. 대단하다. 멋지다. 아마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교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지식하고 깐깐하다. 자기 잘난 것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제가 교수로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부끄럽게도 실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변할 수 있다고 누군가 그러지 않았던가요? 비록 자발적으로 마음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저는 이기적인 태도를 조금이나마 이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절 변화시킨 건 한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봤던 어느 학생보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랍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기정사실과도 같았죠. 전 어렸을 때부터 교수가 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롯이 의사가 되기 위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엘리트 과정을 밟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무척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이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서 꼭 교수가 되고 말 테야.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가 될 거야. 그래서 다른 꿈은 쳐다도 보지 않은 채 오직 교수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전 처음부터 타고난 머리와 노력 그리고 가정의 지원이 있었어요. 그 덕택에 원하는 교수의 꿈을 남들보다는 비교적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룰 수 있었죠.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교수가 된 이후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제 옆에 남은 사람이 없더군요. 그러고 보면 제가 애초부터 친구를 사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이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과 마찰이 있을 바에 일부러 사귀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땅히 저와 어울리고 대화가 통하는 학식 있는 친구를 쉽게 찾을 수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홀로 공부하고 홀로 밥 먹고 그리고 홀로 등하교 하는 게 제게는 더 마음 편하고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한 것의 대가가 반드시 따르겠죠. 그래서 전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수가 됐으니 밥 한 번 먹자고 할 친구가 없었어요. 조금 씁쓸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대학에도 동료가 있으니 애써 괜찮다고 합리화했던 것 같네요. 비참하게도 동료조차 없었지만 말입니다. 모두 젊은 저를 시기 질투하는 교수들 밖에 없었거든요. 저 역시 까탈스러운 성격이었던지라 먼저 다가오는 교수들조차 드물었고요. 당시 전 점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권태와 어떤 짜증 같은 게 있던 상태라서 주변인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맘때쯤 그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제가 수업하던 중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죠. 거의 매 수업이 끝나고 앞으로 나와 제게 따로 질문을 하곤 했어요. 이것은 저를 무척 기쁘게 했죠. 제가 교수를 꿈꿀 때 상상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수업 도중 학생들이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질문하는 장면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막상 강단에 오른 후 그런 일들은 드물었습니다. 대개 학생들의 표정은 따분한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나는 지금 수업에 관심은 없지만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당신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입니다. 수업이 끝날 거라는 말을 입에 올리자마자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짐을 싸버리고는
강의실을 나가버리는 학생들도 태반이에요. 명문대여서 수업 태도도 훌륭했다고 말하긴 힘들어 보였죠. 설사 학생들의 성적은 좋았을지언정 말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질문하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이 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게 들리겠지만 사실 전 그 학생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늘 제 수업 내용을 반박하는 학생이었으니깐요.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이론과 비교했을 때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 강의력과 수업 내용에 대해 무척 긍지가 높고 자존심이 센 성격입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도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 부끄럽지만 때론 저는 그 학생을 호통치고는 했습니다. 자네는 내 강의가 잘못됐다는 뜻인가? 그러나 그녀는 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제가 으르렁대도 물러서긴 균형 자신의 논리를 차근차근 설명하고는 했던 학생이었으니까요. 가끔은 제가 점점 설득당하는 기분이 드는 날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견이 맞고 제가 틀려서라기보다는 그녀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참신한 의견을 자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틀린 답을 들고 와 저와 토론을 하더라도 그녀의 의견은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저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그녀와의 토론은 항상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새로움을 발견한 때는 낙엽이 지던 어느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건물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연구실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지만 정비 중이라는 절망적인 안내문을 읽고는 하는 수 없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가려던 순간 복도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저도 모르게 잠시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학교 건물을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와 늘 제 수업에서 질문을 폭격하고는 했던 한국인 학생이 서 있었죠. 청소 아주머니에게도 궁금한 점이 있나 보군. 저도 모르게 그녀를 비웃으며 그 옆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 귀에 놀라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세요. 점심은 드셨나요? 아니 아직. 오늘도 같이 먹어줄 거니? 그 둘은 아주 친숙해 보였죠. 그리고는 무척 익숙한 듯 함께 점심을 먹으러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신기했어요. 제게 청소 아주머니는 고작 건물을 청소해주는 외부인 그 정도였으며 가끔은 너무 이렇게 청소를 하는 바람에 제게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 딴에는 무척 충격적이고 신선한 정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더군요. 종강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그녀를 중심으로 몰려있는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아직 강의를 시작하기 전이라 학생들에게 다가갔죠. 그리곤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몰려있지? 아마 제가 평소 까칠하고 예민한 이미지라 그랬던 걸까요? 다들 제가 꾸중을 하러 온 줄 알고 당황했는지 다들 슬금슬금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학생만이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 한국인 학생이었죠. 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또래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었던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늘 제게 어려움을 실토하곤 했던 학생입니다. 실제로 제 수업을 한번 들었다가 기준에 미달하는 바람에 F학점을 받기도 했던 학생이죠. 교수님, 제가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보다 배움이 늦네요. 가끔 저를 찾아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저는 따뜻한 위로 대신 따끔한 충고만을 건넸습니다. 보통 학생들보다 늦은 나이에 학교를 다니게 된 만큼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징징거림은 사회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네. 저는 그 학생의 넋두리를 들어줄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도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렇게 내쳤던 저와는 달리 그 학생만큼은 만학도에게도 동기들이 배척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가 어려움을 토로하면 함께 고민해주고 방안을 마련해 주었어요. 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던 친구입니다. 일때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시간 낭비도 이런 시간 낭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홀로 연구실에 돌아오는데 한 학생과 웃음꽃을 피우며 연구실에 함께 들어가는 동료 교수가 눈에 띄었죠. 그는 평소에도 학생들과 자주 식사를 하기로 유명했으며 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래도 진심인 사람이었죠. 연구만 하기에도 벅찬 시간을 쪼개어서 학생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성과가 안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자신의 일도 그리고 주변 이들도 동시에 챙기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그를 보았는데 문득 전과는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왔던 걸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쏟아지는 가을 햇볕을 온몸으로 느끼며 저는 캠퍼스가 보이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까 강의실에서 보았던 장면이 눈에 아른거렸죠. 누군가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뒤처지는 사람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그를 위해 손을 내밀어주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감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문득 저는 그녀와 대화가 하고 싶어졌죠. 그녀는 그날도 어김없이 수업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평소와 달리 나를 세우지 않고 차분히 대답한 후 그녀에게 대화를 청했죠. 학생은 내가 본 어떤 학생보다 내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네.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이야. 그런데 학생은 내가 보기에 충분히 훌륭한 사람임에도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 강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차지했고 저는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으면서 이 한마디를 남기곤 강의실을 떠나버렸죠.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요. 겸손함이 미덕이고 지혜니깐요. 저는 그 단어가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의실을 걸어나간 그녀를 저는 붙잡을 수 없었고 그녀가 떠난 후 빈 강의실에서 홀로 그녀가 한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제 인생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거만함과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던 고지식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번도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죠. 누구도 무시 못할 훌륭한 커리어만을 쌓아왔으니까요. 제 기준으로만 성공한 인생을 살아와서 그런 걸까요? 저도 모르게 남보다 우위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것은 무척 철없는 생각이었죠. 그 한국인 학생 덕분에 오히려 인생을 배우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정말 10,0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만났었는데 오히려 저에게 가르침을 내려준 유일한 학생이자 늘 생각나는 제자가 바로 그녀예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연에 나온 한국 여대생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이렇듯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모습의 모범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구 스타인 박지성이나 손흥민 그리고 한류를 이끌고 있는 그룹 BTS 등은 언제나 주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이면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우리들의 문화가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도 좋게 보이기 때문일 텐데요. 사연에 나온 한국인의 모습처럼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힘으로 세계가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조상의 가르침. 겸손, 근면, 존중, 성실.